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까지 한꺼번에 할 겁니다. 자, 내용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또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단항식을 배웠고 이번에는 다항식을 하는데 이거 차이는 더하기 빼기의 개수라고 얘기했어요. 얘는 하나만 있는 거, 뭐 2x 요렇게 4xy 이렇게 돼 있는 게 단항식. 다항식은 더하기 빼기가 많은 거예요. 뭐 4 더하기 5x 이렇게 두 개 이상 있는 걸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다항식이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찾아야 된다는 거야? 동류항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그럼 동류항이 뭔지 다시 한번 볼게요. 동류항은 문자나 숫자, 그 다음에 지수가, 문자가 있으면 지수가 같은 것들을 동류항이라고 하는 거야. 동량을 왜 하는 거라고? 우리가 더하기 빼기 하려고 하는 거라고. 4x 더하기 5x는 얼마예요? 이게 9x예요. 이게 왜 9x가 된다고 그랬지? 중간에 곱하기가 되어 있는 거니까 4가 x개 있고 x가 4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는 x가 4개, x가 5개. x 4개 이렇게 더해주는 거고 x가 5개가 이렇게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x가 9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류항을 찾는 이유를 좀 잘 알아둬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게 항이라는 게 뭔지 또 알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항은 뭐라고 그랬어? 더하기 빼기만 있으면 된다. 더하기 빼기. 그럼 항의 이름은 어떻게 구해요? 이름은 미지수와, 이때 문자 얘기하는 거죠. 지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1이야. 그럼 얘가 미지수가 1차니까 1차 항, 1차식. 그래서 전체 1차식. x제곱 3x 플러스 1이면 이거 2차니까 2차 항, 1차 항, 상수항인데 전체는 2차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식이라는 말이 붙으면 우리가 지수만 잘 봐두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의 복합적인 계산이라는 거래요. 벌써 4년이 지나서 여러분들 잘 기억이 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선 첫 번째는 괄호가 있는지 봐야 돼요. 괄호가 왜 있는지 봐야 된다고? 괄호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괄호를 먼저 해 주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곱하기가 나누기 있으면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하자. 자, 그 다음에 이게 아니면 이제 순서대로 하는 건 앞으로부터 하면 돼요. 이것만 지켜주시면 끝납니다. 저것만 지켜주시면 할 게 없어요. 원장님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아시면 되는데 우리가 또 요새 조금 더 좀 들어가면 뭐냐면 지수법칙이랑 우리 저번 시간에서는 지수법칙이랑 우리 중학교 1학년 했던 거듭제곱 있죠. 거듭제곱을 가지고만 더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순서대로만 잘 하시면 됩니다. 다항식이 뭔지, 다항식이 뭔지, 그 다음에 동류항, 항에 대한 거. 근데 복합 계산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거지. 그리고 또 안 되는 거 있어서 쌤이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들 계산이 안 되고 하는 것들을 짜증낼 필요가 없어요. 왜 안 되냐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공부하면 다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부를 더 하려고 노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공부를 다 하려고. 자, 우리가 분수에 대한 계산도 한번 해볼 거예요. 분수하고 이제 소수 계산하는 걸 알려드릴 겁니다. 자, 분수 계산할 때는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풀이가 조금 달라져요. 등호가 있으면 뭐 4분의 1x 플러스 5 플러스 3분의 1x 플러스 4분의 5가 뭐 5다 이렇게 되겠다. 분수 있는 게 있다. 라고 하면 등호가 있으면 분모가 1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분모가 1이 되는 방법을 찾아 주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래서 이 분모가 1이 될 수 있는 거는 등호가 있기 때문에, 부등호가 있기 때문에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상관없잖아. 더하기 빼기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분수라고 하는 거는 나누기에서 왔기 때문에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양변에다가 분모에 뭘 이용하자고?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3하고 4가 있으니까 12를 양변에 곱해주는 거예요. 12를 양변에 이렇게 곱해줘요. 원장님이 좀 짧게 할 것 같다. 이렇게 12를 곱해줘요. 그럼 이것도 하나씩 하는 건 알죠? 이게 뭐라 그런다? 분배 법칙. 뭐라 그런다고요?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나눠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곱하면 3x 플러스 60 더하기 4x 플러스 15는 60 이렇게 돼요. 이래놓고 이제 동량 찾아서 하시면 돼요. 자, 동량이야. 그러면 7x고요. 동량 더하기 75는 60이죠. 그래서 7x 플러스 15는 0. 그래서 7x는 마이너스 15, x는 7분의 마이너스 15.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는 것들은 순서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수 나왔을 때, 등호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만일 등호가 없어. 뭐 4분의 1x 플러스 5분의 1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 계산도 안 되겠지만 등호가 없을 때는 뭘 하라고? 얘는 통분을 하시면 됩니다. 통분도 뭘 이용해야 돼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분모를 살려두는 거예요. 얘는 분모를 죽이는 거고. 차이점 알겠어요? 분모를 살리는 것과 분모를 죽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수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소수가 나오면 우리는 곱하기를 이용해서 소수가 정수꼴로 되게 만들어주는 거야. 뭐 4.5x 더하기 0.1 이래 있으면 얘는 45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곱하기 10씩해서. 됐죠? 그 다음에 소수랑 분수가 동시에 나왔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분수꼴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순환소수가 우리 배웠기 때문에 순환소수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순환소수가 나오면 분수꼴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은 선생님이 거의 풀어주진 않을 거예요. 왜 풀어주진 않을 거냐면 어차피 계산을 해야 되는 거라서 계산을 하고 나서 하나씩 원장님이 같이 이제 봐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5번이 좀 짜증나긴 해요. 그래서 5번만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거는 방금 얘기했지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괄호가 나오면 괄호를 먼저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괄호에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가 나와 있어요. 여기 3번이 다 나와 있는 거죠. 이 3번이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앞에서부터 하나씩 해야 돼요.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소괄호부터니까 얘부터 풀어야 돼. 얘부터 풀어.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x. 여러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이거야. 이게 부호 있으면 얘만 해요. 뒤에 건 안 해줘.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연습이 되는 아이들하고 안 되는 아이들의 차이는 이겁니다. 그럼 플러스 y가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끝났지? 끝났으면 요 앞에 있는 거 x 코드로 쓰면 되겠죠. 그럼 이것도 중괄로 쳐놓고. 근데 앞에도 플러스 있죠. 플러스 있으면 어떻게 돼? 부등호를 그대로 써도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되죠. 되지? 자, 그다음 또 뭐 있어? 4x 있지.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묻는 아이들이 또 선생님 그렇게 해서 시간이 없으면 어떡해요? 연습하는 거잖니 얘들아.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눈에 보여요. 원장님 이거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쭉 다 써요. 요거 같은 것도 그냥 바로 다 써. 다 써버린다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나는. 여러분들하고 쌤하고 차이는 이거죠.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요? 빨리 하는 방법이 있어. 빨리 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7은 그대로 있죠. 7a. 얘는 얘만 영향을 받잖아. 그럼 마이너스 5a죠. 그 다음에 얘들 해야 되는데 얘들은 마이너스 두 개잖아. 그럼 플러스 되죠. 그럼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처음에 우리 1학년 때 하는 아이들한테 마이너스 개수만 보라고 그러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야. y 해놓고요. 마이너스 한 개수가 마이너스 x. 자, 그럼 이제 얘는 없는 셈쳐. 우리 부호만 남겨주면 돼. 마이너스가 뭐예요? 플러스죠. 그럼 얘는 플러스예요. 그럼 플러스 2y. 그럼 또 얘 지우고 얘 지우세요. 그럼 마이너스 3개니까 이 앞에 마이너스가 똑같아. 그럼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 이렇게 해도 돼. 원장님 무슨 말인지 알았어? 다시 보여줄게. 숫자를
빼고 난 다음에 부호만 하는 거야. 2번 7a 하고 5 보이죠? 그럼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5b.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숫자를 없애버리세요. 자, 그럼 마이너스 두 개 있으니까 뭐야? 플러스 되지. 그럼 얘들 안에 있는 거 그대로 2b 마이너스 3a. 너무 쉽지? 그래서 요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도 아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요렇게 하시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 보자. 자, 요거 계산하는 것도 이제 안 해드립니다. 요것도 안 해드려요. 요것도 안 해드려요. 계산하는 건 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면 좀 어렵다 싶은 거 요것도 해보자. 다 해보자. 원장님이랑 했던 방법 똑같이 요거 2a 그대로 3b 그대로 마이너스 4를 요렇게 해요. 그럼 얘들만 연결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4a 얘랑 곱하니까 플러스 8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때? 숫자가 없지. 그럼 이제 문자 다 줘. 자, 그 다음 마이너스 얘도 얘 거 아니잖아요. 앞에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럼 다 지우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가 마이너스지. 그럼 마이너스 3a 플러스 5b 요 앞에다 마이너스 줘놓고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플러스 5b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요. 모르겠어요.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하라고 또 보라고. 또 해보자. 8x는 그대로 하면 되고요. 이렇게 주면 되지. 마이너스 3x. 이 괄호 안에 있는 거 아니까 얘도 이렇게 플러스 2. 얘는 이제 숫자가 없네. 그럼 요거 지우세요. 지우고. 그럼 마이너스 두 개죠. 두 개니까 뭐 돼? 플러스 돼. 플러스 되니까 얘만 주면 되니까 5. 얘도 그대로 3x. 그럼 또 숫자가 없고 괄호네. 또 지워. 그럼 하나, 둘, 세 개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이렇게 그대로 7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서 괄호를 다 없앨 수 있습니다. 됐나요? 얘도 밑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 밑에 있는 것도 해보자. 항상 얘기했다 쌤이 부호만 잘 보시면 돼요. 부호만. 자, 4x는 그대로 두고요. 얘는 여기 영향 주고 여기 영향 주고 이 세 개를 영향을 주는데 얘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유가인데 마이너스 3인데 지금 없잖아요. 뒤에 있는 게 또 돼 있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하라고? 지우라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이 되죠. 3이면 6x 마이너스 21y 이렇게 되는 거야. 원장님 간단하게 보니까 좀 짜증나죠. 그죠? 이것들도 마찬가지. 자, 5x의 제곱 얘 영향을 주니까 마이너스 4x. 이제 그럼 숫자가 또 없네. 갈로 돼 있네. 그럼 지우고 더하기 7x 플러스 3. 또 갈로 돼 있네. 그럼 얘들도 지우고 3개니까 이거 다 지우고 한 개만. 그럼 플러스 5x 마이너스 8. 얘는 괄호가 없으니까 그냥 그 자체적으로. 이건 헷갈리겠다. 이건 다 이제 지우고 얘만 자체적으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럼 플러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x. 얘는 좀 짜증나네요. 얘는 한 번에 봐야 돼 짜증나는데 이렇게 길게까지 나오면 좀 신경을 쓰고 하셔야 되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모예요. 네모 찾는 건데 이거 되게 간단해요. 이게 크다고 신경 쓸 거 없어요. 괄호를 쳐놨잖아요. 괄호를 쳐놓으면 우리가 쌤 뭐라고 그랬지? 뚱뚱한 애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네모 빼기 7이 11이면 이 네모를 놔두고 마이너스 7만 옮기면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네모는 얘를 전체를 다 일로 옮기는 거예요. 괄호를 쳐서 옮기세요. 그러면 하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됐나요?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식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할게요. 곱하기 나누기 할 때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뭘 잘 봐야 되냐면 지수 법칙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듭제곱꼴 나타내는 거. 뭐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거듭제곱꼴은 똑같은 걸 여러 번 곱했을 때 지수로 만드는 거고 지수 법칙은 거듭제곱이 돼 있는 꼴을 만들 거기 때문에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것들이라서 꾸준히 하시는 분만 됩니다. 전개하는 건 똑같습니다. 얘를 이렇게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3ab 숫자끼리 곱하니까 마이너스 12a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다 계산하시면 되는 거라서 이제 하실 건 없는데 이제 이런 것도 2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
이거 지금 두 개를 한 개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분모를 기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분모를 기준으로.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이걸로도 나누고 이걸로도 나누고. 됐죠? 나누는 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누는 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것들도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장님이 요거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귀찮은 것들만 쌤이 풀어드릴게요. 이런 거 공식 같은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하기 때문에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거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시면 됩니다. 도형에 대한 여기 있네. 도형에 대한 공식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다시 확인을 할 거고 원장님이 계속 물어보도록 할게요. 도형이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얘도 이제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자, 식의 계산이란 게 뭐냐? 별거 어려운 거 없어요. 식의 계산은 뭐냐? 한번 볼게요. 우선 얘는 우리가 동류항들이 있으니까 계산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볼게요. 얘 이렇게 곱하면 2x의 제곱 y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xy의 제곱.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x제곱 y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y의 제곱. 그래서 똑같은 동류하니까 얘는 사라지고요. 얘들도 더하면 되니까 3x의 제곱 y가 됩니다. 연습 겁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2학년들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이 계속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식의 값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앞에서. 근데 위에 보니까 x는 3이고요 라고 하는 거는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를 쓰는 이 등호가 나왔을 때 해서 우리가 쓰는 게 뭐라고 그랬지? 첫 번째는 해를 구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관계를 알게 해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신해서 넣어줄 수 있다. 서로 두 개가 같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 x 대신에 얼마 넣으라는 거야? 마이너스 3을 넣으라는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y 대신에 얼마? 2를 넣으라는 겁니다. 원장님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요거지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수 나기가 좀 작은 거죠. 요거부터 해야 되니까 3 곱하기 9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해서 문제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밑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숫자를 먼저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항상 뭐부터 해야 돼? 동류항이 있으면 계산부터 해 주셔야 돼요. 동류항이 있으면 계산부터 해 주세요.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고. 자, 얘도 마찬가지야. 식의 대입이라고 하는 거는 A 대신에 얘를 집어넣고요. B 대신에 얘를 집어넣는 거야.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원장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주어진 식이 뭐가 돼야 돼? 동류항이 없어야 돼요. 동류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a고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b예요. 그래서 2a니까 여기다 2를 곱해주면 돼요. 2 곱하기 마이너스 4x 플러스 y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위에 거랑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하는 방법은 위에서부터 빌드업을 우리가 잘 해오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y가 이거래요. 그럼 x에 관한 식이라는 게 뭐냐면 x만 있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 y 대신에 얘를 어떻게 해주라는 거야? 대입만 해주면 y가 사라지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4 플러스 2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식을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방정식 우리 앞에 1학년 때 했으니까 방정식에서 미지수가 하나만 있는 게 좋아요? 여러 개 있는 게 좋아? 해를 구할 때 미지수 하나만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미지수를 하나로 바꾸기 위한 방법이다. 미지수를 하나로 바꾸기 위한 방법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것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미지수를 하나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밑에 계산력이랑 이제 시험 우리 문제 푸는 거 있는데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접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단항식이든지 다항식이든지 계산하는 거는 기계적으로 좀 하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풀어보시고 눈에 띄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